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BTS 투자자고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사업이고요. 작게 말하면 장사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연찮게 그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시그널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여기에 저는 이제 원초적인 거를 보면은 어떤 걸 보게 되고 원초적인 걸 보면은 제가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초에 보면은 거래소, 증권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왜 좋아하냐면요.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게 피지컬 AI는 아니잖아요. 그 AI 부품이잖아요. 마찬가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리플 XRP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여기를 거쳐야 되잖아요. 얘네들도 증권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증권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하고 뭐 할 때는 확실하게 법적인 제도 하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여기에 이 책이 읽다 보니까 어제 재밌어서 쭉 다 읽었는데 벡트 홀딩스라는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게 책을 읽으면서 투자를 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영진과 이런 거로 해서 자세히 좀 알게 됐는데 중요한 게 이것도 거래소인데 여기는 유대인만 투자자를 받았더라고. 너무 신기한 거야. 유대인만 투자자를 받았어. 유대인이 아니면은 투자가 안 돼. 막 블랙락, 막 이런 막 굵직굵직한 유대인 기업들 있죠. JP모건, 이런 데만 투자를 받게 하고 일반 기업, 우리나라에서 기업 총수가 여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그거였대.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야 이런 신기하네. 보더니 저는 이제 거래소를 몇 개 좀 갖고 있겠지만 근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래소 다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지금 수익률이 100% 이상입니다. 다. 근데 저는요, 10,000원부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크게 너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라면요, 여러분들이 크게 들어간다는 이유 중에 뭐냐면요, 이게 고점에 항상 들어간다는 거야. 발견을 못 한다는 거지. 안전하다는 거를 모른다는 거야.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10,000원씩 조금씩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이 10,000원이라면요. 기관들은 이게 한 1,000억 정도 되겠지. 그러면 와서 1,000억 정도. 그렇지. 얘네들이 이게 우리가 10,000원 수준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한 100만 원 한 번에 투자했어. 기관들은 얼마야? 한 1조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막 얘네들은 막 JP모 이런 데는 블랙락 이런 데들은 막 일경을 막 운영하는 곳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자. 개인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다. 특히 우리나라만 돈을 많이 못 법니다. 너무 막 크게 많이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튼 벡터홀딩스에서 저는 이제 조금씩 계속 모으고 있었는데 조금씩 모으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고 조금 많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이게 괜찮구나. 그러더니 뭐 일본에 괜찮은 재무도 괜찮은 회사더라고. 무슨 회사도 지분 투자를 해서 인수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괜찮은 회사구나. 그래서 또 다른 확신이 생긴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 경영자와 경영진이 어떤 스타일인지 보는 거죠.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야. 빨리 투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빨리 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요거하고 어저께 저의 지인이 카톡이 와갖고 와 너가 한 얘기가 이거거든 보는데 저는 그걸 보진 않고 여기 이제 그 사람이 쓴 셈이 있어요. 주원규 씨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보니까 참 신기하구나. 나는 글로 읽었지만 이게 영상으로도 이제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죠. 어제 그 모임에서 이렇게 같이 했었습니다. 자, 요즘에 장안의 화제입니다. 리플이라고 하죠. 제가 오늘 방에 얘기했어요. 저랑 같이 투자하신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리플 축하드립니다. 벌써 정고점 향해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꾸 뭐라고 했냐면요. 가격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가격을 보면요.
사람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이제 4,500원, 600원 넘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빨간 불일 때 삽니다. 저는 뭐라고 하냐면 파란 불일 때 이때 좀 사세요, 좀 더 사세요. 그리고 와서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뭐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그런 식으로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거 안고 빨간 불일 때 살려고 하는 심리들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투자자에서 빨리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조급해. 이거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꾼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책을 읽으면서 많이 마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 내 실수 하나가 메꾸지 못할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11년째 하면서 저랑 같이 있는 동종업계들이 문 닫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냥 뭐 운이 좋게 뭐 안 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그러니까 식당으로 따지면은 안 되는 곳을 다른 사람이 넘겼는데 그 사람이 잘 될 거냐? 그러면 업종을 바꿔서 뭐 라면집이었다가 피자집으로 바꿔서, 뭐 피자집이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봤던 거는 자폭을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넘기고 파는 건 참 좋은 건데 그거지 못하고 그냥 순식간에 공중분해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진짜 똑바로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 책을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됩니다. 옆에서 저 책을 읽고 옆에서 저희 자녀가 같이 따라합니다. 같이 책을 읽는 거. 그런 모습으로서 그러면 옆에 제가 책을 그만 읽고 옆에 보면은 옆에 자녀가 또 읽고 있어요. 그럼 동기부여가 돼서 나도 더 읽게 됩니다. 그런 선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를 빼서 그 캔디 언니, 캔디 마담 저희 얘기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부의 인사이드인가 책을 추천해 줘갖고 그걸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걸 읽어보려고 제가 신청을 해놨어요. 부의 인사이드. 근데 이 사람도 그 얘기하더라고. 제가 하는 얘기.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빨리를 빼면 된다는 말이야. 우리 사람들은 지금 빨간 불 때 사지 말고 파란 불 때. 근데 파란 불 때 손이 안 간다. 진짜 신기하죠. 파란 불 때 손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빨간 불 때 손이 갑니다. 그게 조급함 때문인가? 돈은요 남들이 관심이 갖지 않을 때 요즘에 피터 린치도 얘기잖아요. 피터 린치 시리 다 읽었어요. 월가의 전설, 월가의 영웅, 또 하나 또 있는데, 하여튼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면요, 남들이 대중들이 막 주식 얘기를 막 해. 그러면 그때 하지 말라는 거야. 주식을. 남들이 주식 얘기를 안 해. 그때 들어가라는 거야. 그때가 이제 관심이 한 건데 우리도 저도 그랬죠. 리플이 막 3,000원대까지 떨어질 때 있어요. 3,700원대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있어. 제가 이제 얘기해서 이거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저는 가치를 보는 건데 가격을 보지 않고, 가격을 보면요 짤짤이 주식을 사게 되고, 그리고 내가 관심 종목이 이게 자꾸 나를 사면은 돼, 단타하자, 오늘 단타를 조지자, 그러면 내가 조짐을 당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워렌 버핏 영감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1번 돈을 잃지 마라, 2번 1번을 지켜라 라는 명언을 하듯이 우리 가치를 뽑아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저희 아내가 편의점을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자주 갑니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자주 가요. 그러면 왜 가냐라고 물어봤더니 편의점에는 1+1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사업자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1+1이 어때? 이익이 되는 것 같지? 근데 편의점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 편의점 입장에서는 손해일 것 같아? 오히려 이게 더 낫다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는 이 커피 하나를 1,000원에 팔아야 돼. 1,000원에 팔아야 돼. 근데 이게 원가가 200원이다. 1,000원에 팔아야 돼. 커피 하나를. 그치? 근데 사람들은 커피 하나를 하면은 사러 와, 안 와? 안 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1+1을 해. 그러면 여기서 원가가 조금 더 대량 생산하니까 350원을 줄어든다? 그럼 내가 800원을 할 거를 조금 150원 손해보고 더 판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매출이 더 는다는 거지. 그러면 어때? 더 매출이 늘면은 양이 많아질수록 편의점의 매출이 더 는다는 거야.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요. 이게 되게 상수인, 저는 이거 보고 저도 가게 되지만 이런 거 보고 느끼는 것들이 많습니다. 느끼는 것들이 많아요. 편의점도 이렇게 우리들의 속사정을 보고 하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원가가 200원이라고 말한 거지 혹시나 편의점 점주님들이 보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1+1.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이게 그 정승호 회장님 맞나? 정승호 회장이 돈의 속성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돈의 속성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장사를 이게 내가 뭘 팔 때 편의점 같은 데 이제 째째째야 되지만 내가 봐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보면은 11,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옆에 보면은 1,990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어디가 장사가 되냐? 10원 차이인데 여기가 장사가 잘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플러스 돼서 좀 더 우리가 테크닉을 가는 거지. 테크닉 기술을 생각해 보는 거야. 책을 읽으면서 기술을 생각해 보는 거야. 뭐라고 여기다 테크닉 기술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그냥 우리 11,000원에 받고 자 3개를 준다고 하는 거야. 어때? 근데 이거 많이 팔아야 되잖아. 그래 돈이 많이 나온다. 그럼 어때? 이거를 진열장에다 따닥따닥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뿌려놔. 뿌려놔. 그럼 사람들이 봐서 야 골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막 고르게 된다는 거지. 이게 테크닉입니다.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내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잘하려고 하면은 어저께 셋이 제가 이제 우리 애기들 3명 데려다 주면서 저희 아들 그리고 다른 아들 3명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명이 나는 라면을 시켜주는 라면을 좀 잘 먹고 온도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품 만들고 싶어. 어더니 내가 라면을 좋아하니까 대부분 라면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뜨겁잖아. 야 여름에 대박. 여름에 얼마나 뜨거울까. 그쵸? 지금 여름에. 근데 그게 온도 조절 딱 먹기 좋게 시켜주는 게 나오면은 대박이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녀석이 야 우리 동업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한 명이 뭐라고 하면은 한 명이 그래 동업하는 거야. 근데 한 명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야 각자의 제품을 만들어서 각자 회사를 차려서 우리 그 회사를 하나로 그 발명품을 만들어 갖고 하나로 합치는 건 어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애들이? 이게 제가 부모님이 못 해주는 교육을 여기서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은요 정말 영특하고 똑똑합니다. 그쵸? 근데 그거를 부모가 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읽는 책에 대부분 그 웃긴 얘기가 보면 엄마 말 듣지 말래요. 네, 이 말 듣고 빵 터졌어. 엄마 말 듣지 말래. 근데 대부분 학원을 누가 보내죠? 엄마가 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 책에서 하는 말은 학원을 보내는 사람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한국 사람은 엄마가 95%는 학원을 보내더라. 나머지 5%는 아빠가 보내는데 그러니까 학원 보내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야. 네 인생인데 네 인생을 왜 그런 쓰레기통에 처박았냐 라고 하는 거지. 진짜 뭐라고 했냐면은 차라리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낫대. 누군가 주어서 그걸 사용할 거잖아. 어차피 내 정신노동 힘든 거 하기 싫은 거 짜증나는 거 근데 여기서 학원 선생님들 뭐라고 상수를 부리냐면 이렇게 상수를 부립니다.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애는 나빠, 막 깡패고 요즘에 TV에 나오잖아. TV에 나오고 막 괴롭히고 일진해, 막 나쁜 놈이야. 근데 애는 공부는 잘해. 그러니까 공부는 잘해. 그러면은 그게 얘가 취업이 잘 돼. 그러면 이게 사회가 맞는 거야? 근데 공부는 못하지만 얘가 똑똑하고 남을 잘 돕고 명랑하고 호기심도 많고 착해. 이런 사람이 훌륭한 제품 만들고 발명품 만드는 건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제가 교육하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여기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리플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쵸?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빨간불일 때 삽니다. 빨간불일 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파란불 때는 빨간불 때. 여기서 무조건 세트가 있어요. 상승이 있으면요 조정과 하락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꼭지에 사.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더 많이 나는 나중에 괜찮아. 나는 더 살 거야.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투자를 할 때. 왜 지속하지 않으면은 이때 돈을 다 써버렸는데 돈이 없는데 큰 돈을 썼는데 너무. 그러면 이 지속 가능하면은 조금 사고 내릴 때 사고 조금 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게 효율입니다. 효율. 한 방에 많이 사서 효율을 악화시키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건 복리로도 붙어. 아인슈타인 책이 정말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미없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서 그거를 풀려고 해도 복리는 정말 8대 불가사의다.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지.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주식회사를 처음 시작해서 아시아로 홍콩인가? 거기 넘어와서 이렇게 막
좀 이제 막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넘어오고 일본도 넘어오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진짜 멘탈이 90%라고 저는 느낍니다. 안 파는 게 기술이에요. 안 파는 게 절대 팔면 안 됩니다. 계속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럼 언제 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워렌 버핏식처럼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사는 거라고.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정말 간단한.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그럼 언젠가는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 시점이 고작 하루 사서 내일 오르겠지 파는 게 아니라 6개월 팔아야지가 아니라 1년, 그게 아니라 30년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야. 30년은. 그 중에서 위험을 내가 발견하는 거지. 세상이 변했잖아. 그렇지? 세상이 변했잖아. 혹시 투지폰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들 스마트폰 쓰잖아. 너무 간단한 거지. 그런 거는 옮겨가야지. 그치? 디지털 카메라 쓰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다 스마트폰, 핸드폰 찍잖아. 그러면 옮겨가야지. 자동차도. 왜 전기차가 너무 효율이 있고 저렴하고 다 좋은데 왜 전기차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정부는 효율을 따지는 곳이 아니야.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그러면은 주유소가 많잖아요. 그쵸? 주유소가 많죠. 그럼 주유소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이 엄청 많다고. 주유소 1리터에 1,000원이잖아? 그러면 세금으로 한 700원 걷어갑니다. 엄청 좋아. 하지만 전기차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전기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황금을 나는 거위를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주유소를 차려야 될까? 주유소를 차리면 될까? 안 되겠지. 누군가는 전기만 전기 주유소처럼 전기차 충전소를 할 수 있는 곳을 누군가는 먼저 선점해서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테슬라랑 뭐 손을 잡아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돈을 주면은 제가 각지에다 도란을 뿌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아이디어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정부가 서서히 없앨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해야지. 왜냐면 정부도 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야, 그런 거. 지금 주유소 하시는 분들은 주유소 하시는 분들은 나쁘게 듣지 말고 이게 지금 현실로 미래로 가는 거니까 인구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개구리가 서서히 물을 끓이면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있는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 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사업이 대부분 어린이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린이 인구가 10만 명이야. 어저께 저희 수련생이 읽는 책 중에 초콜릿을 아동이 막 한단 말이야. 아동이 노동으로 초콜릿 책에서. 그래서 그거를 쭉 같이 쭉 이게 읽어봤어요. 7살짜리 그런 걸 읽어요. 물론 읽는 거 싫어하겠지만 제가 도움을 주죠. 그 읽으면서 와, 아동이 노동자가 이러면서 고작 1,000원 고작 이거 하나 초콜릿 파는데 1,000원인데 거기서 100원만 주고 나머지 800원은 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100원은 유통과 마진으로 이렇게 뺀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때 거기 이제 아프리카 노동자 아이가 30만 명 되는데 저희는 10만 명대 태어나자. 10만 명대. 엄청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저희는 그 마지노선에 제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가 따라서 사업의 구조가 바뀌는 건데, 하지만 그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 다들 어떻게든 뭐 한 명 더 받아갖고 하는데 학원은 그걸 돌파를 했어. 그러니까 학원들 보고 따라하는 거야.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학원은 그걸 돌파를 했다고. 학원이 2020년에 학원으로 국영수 학원이 얼마야? 줄고 있잖아. 인구수가 줄고 있는데 여기서 막 10조. 이거는 통계에 나오는 거예요. 10조, 뭐 2021년에 뭐 15조, 2022년에 뭐 18조, 2023년에 뭐 21조, 2024년에 25조, 2025년에 30조를 돌파하는 거. 이거 학원은 돌파하는 거잖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왜 얘네들 돈을 벌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딱 답이 나온 거야. 얘네들은 이미 그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업종은 그렇게 하질 않고 있죠.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우리 책 좀 읽읍시다. 책을 읽어서 조금 그들처럼 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끔 기득권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투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좋은 시간 됐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